그렇게 붙잡을 때는 단호하더니 이젠 진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때쯤 상대에게 먼저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감정의 혼란을 느끼실 텐데요. 특히 상대가 회피형이었다면 이런 상황은 정말 흔한 케이스죠. 문제는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과 다시 잘해볼 마음으로 연락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나를 한번 떠보려고 연락한 건지 그들의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회피형이 제외할 마음이 있을 때 연락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을 때 연락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회피형이 아직 제외할 의사가 없음에도 연락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그들은 상호간의 적절한 거리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연애할 때나 이별 직후에 여러분이 그들을 쫓으면 쫓을수록 그들은 자신의 경계를 더 명확히 하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자신의 바운더리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상대의 애착 체계는 비활성화되며 헤어져야 할 명분을 억지로 만들면서까지 여러분을 밀어내죠. 이럴 때 주로 사용되는 방어 기제가 투사, 즉 남탓 이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착 대상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게 됐을 때 불안함을 느끼거나 안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멀어져야 할 이유를 억지로라도 만들어 거리를 유지하려 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지쳐 연락을 멈추거나 상대와 관련된 신호를 하나 둘씩 차단하게 된다면 그들은 서서히 안정감을 느끼는 동시에 애착 체계가 다시 활성화되며 여러분과의 거리감을 확인할 목적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외에도 단순히 심심해서 아니면 욕구 충족 목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과 다시 만나야겠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다기보다는 순전히 본인 위주의 생각과 판단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경험적 데이터에 의하면 대략 7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대가 제외할 목적으로 연락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거리감을 조절하기 위해 연락한 건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연락의 방식으로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상대가 제외 의사가 크게 없을 때 연락하는 방식부터 설명해보자면 사람마다 어느 정도 디테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눈에 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때는 절대로 연락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뜬금없이 옛날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인터넷만 쳐봐도 금방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답잖은 질문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SNS에 갑자기 좋아요를 누르는 등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접근하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볍게 연락한다는 건 여러분이 겪은 고통이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연락 방식 자체가 여러분이 느꼈을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락에 여러분이 굳이 반응해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아직 재회를 원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가벼운 연락으로 시작된 대화는 그들이 필요한 딱 그 정도의 결핍이 충족되는 순간 다시 끊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럴 땐 혹시 상대가 재회를 바라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상대에게 친절하게 반응하기보단 상대와 완전하게 선을 긋는 행동이 필요하며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했을 때 상대가 진짜 여러분과 재회할 마음이 확고하다면 다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올 겁니다. 만약 혼자서 상대의 반응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임상심리사의 재회상담 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 회피형과의 재회 방식은 비회피형과의 재회 방식과 완전히 달라야 해요.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계속 충족시켜준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건 상처와 후회뿐일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테스트에 현혹돼서는 안 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내어줘서도 안 되죠. 이어서 회피형이 진짜 이별을 후회하며 재회할 마음이 있을 때 연락하는 방식에 관해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전화로 연락이 올 때입니다. 이별 상황에서 회피형은 여러분과의 감정적이고 불편한 대화가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화로 여러분에게 연락했다는 건 대화 의사가 높다고 볼 수 있죠. 단순히 여러분을 테스트하거나 떠볼 요량이었으면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훨씬 더 친밀감을 요구하는 전화를 선택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전화를 했다는 건 꽤 의미 있는 행동이며 진정성 있는 모습일 확률이 높죠. 이어서 두 번째는 상대가 여러분과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의 속마음을 먼저 얘기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했다기보단 재회 의사가 분명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피형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평가 판단을 하는 데 익숙하죠. 이런 그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먼저 꺼내거나 진지하게 대화할 의사를 내비친다는 건 그들에게는 꽤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많은 책임감과 진정성이 동반됐을 확률이 높죠. 즉 이들이 애매모호한 포지션이 아닌 확실한 말이나 행동 의지를 보인다면 그들이 앞으로 변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이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만큼은 진심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는 입장이라는 가정하에 회피형 상대에게 연락이 온다면 그게 어떤 방식이든 사실 여러분은 연락이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확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그들이 재회를 목적으로 연락한 게 아닌 단순히 여러분과의 거리감을 체크하기 위해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했을 경우에 이렇게 상대의 의도대로 따라주게 된다면 오히려 재회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닌 여러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위안이 필요해 연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되면 다시 여러분과 거리를 벌리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재회를 위해서든 아니면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든 회피형 상대가 떠보는 듯한 연락을 했다면 시니컬하게 상대를 밀어내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혹시 상대가 더욱 교묘하게 자신의 목적을 숨기는 듯한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면 그래서 정신적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면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국가공인 임상심리사로서 상대방의 숨은 의도와 재회 가능성 그리고 맞춤형 재회 전략까지 안내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